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 뉴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자 어제 뉴스들을 모아본 것입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좀 부탁드리고요. 야후 파이낸스 후지타 아키코라는 기자 및 말하자면 그 방송 캐스터 역할까지 하는 기자의 기사 내용인데, 민주당의 새 법안에 따라 핵 에너지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캘리포니아 근처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전경의 사진이겠고요. 어쨌든 그 4,3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저감법 IRA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저감법에 의해서 그 30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수십 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300억 달러의 생명줄을 제공해서 다시 돌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국전력 뭐 계속 적자인데 무슨 뭐 전력력 올려야 된다, 그게 능사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을 왜 그 탈원전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지난 정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발전 단가 높아져가지고 그 적자가 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이 인기 전술 때문에 전기 가격 안 올리다가 이제 그 정권을 잃고 나니까 현 정권한테 말하자면 뜨거운 감자를 던져놓은 상태가 된 거겠죠. 한중국 외무장관 회의에 대해서 뭐 두리뭉실하게 뭐 서로 존중하고 뭐 서로 국가 이유를 상호 존중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디펜스 뉴스라는 곳에서는 사드 대 미사일 대충돌이라는 기사를 어저께 냈습니다. 한국 정부라고 했는데 국방부에 해당하게 될 것 같아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에 있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게 핵심적인 얘기고요. 뭐 사드라든지 산불 뭐 이런 거는 공식적인 합의나 약속이 아니지만은 중국 언론 쪽에서는 그 한국이 합의했다는 식으로 그 언론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갸들이요. 난 갸들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중국 아새끼들을. 아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는. 뭐 옛날부터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이 기사는 베이징 AP통신의 그 비디오 제작자 유정이라는 이 중국 사람인 모양인데, 이 보도에 기고했다. 그 AP통신의 김동영 통신원인 모양인데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댓글을 그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 뭐 앤디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드가 공격적인 무기라고 우려했다면 그들은 로켓맨의 입에 입마개를 달았을 것이다. 사실 그 공격적인 무기가 아니고 어떤 그 방어용이라고 그러면은 중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왜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댓글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여튼 정치 외교적인 그런 거고요. 제가 뭐 다른 그 녹화편에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서울 홍수 물바다 했는데, 뭐 참고적으로 그 이번 그 물난리를 겪으면서 조그만 그 양심의 말하자면은 좀 미안스럽게 생각하는 게, 도로 배수로 그레이팅 뚜껑 안으로 제가 담배꽁초를 좀 수시로 버린 적이 있거든요. 잠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물론 이제 이번에는 이 전체적인 그 배수로에도 쓰레기들이 차가지고 제대로 또 흘러 안 나가고 역류가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한국 일반 도로변 배수로 조그맣죠. 너무 작은데 그것도 좀 크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노말할 경우에는 이렇게 잘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일시에 이렇게 쏟아지면은 요게 이제 이 배수 시설하고 배수지 펌핑 용량 때문에 이게 이 제약 능력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또 뭐 실제 성능보다도 풀로 돌리다 보니까 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제대로 처리해서 뽑아내는 물은 또 줄고 나머지는 오버프로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소개하면서 배수로를 키워야 된다. 뭐 제 얘기는 또 물론 펌프 용량도 키워야 되겠죠. 이거를 제가 8월 9일자 참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많은 뉴스들이 조선일보 기자 10일 날 했는데 박원순 때 중단된 강남 빗물터널 다시 뚫는다. 윤 건설 검토하라.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에서 냈고 오세훈 시장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1조 5천억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빗물터널 이거를 좀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크게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야후뉴스 데이비스 놀스 선임 애니메이터라는 사람의 뉴스 기사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한국은 치명적인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요런 얘기예요. 이게 뭐 하나의 사진 중에 일부지만은 뭐 완전 쓰레기들이 이게 밖으로 침수가 돼가지고 못 쓰게 돼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사진이네요. 기후변화는 또한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을 악화시키고 날씨 패턴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선 가뭄으로 또 난리다 이런 얘기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켄터키에서도 역사적인 홍수로 남겨진 참사가 있다는 얘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비난했다라는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반지하에서 사망한 것 때문에 이거는 또 로이터 신현희 씨와 김혜연 씨 로이터 통신원의 뉴스인데요. 기생충의 한 장면처럼 홍수는 남한의 사회적 격차다라고 좀 사회 문제 이슈화를 한 내용입니다. 반지하라는 용어, 한국에서 증가하는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다. 기생충이라는 게 부유한 지역의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지만 하지만 신림 같은 경우에서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 매달렸던 작은 희망이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냈어요. 윤석열 사장 이건 뭐 번역이 잘못된 사장이라는 말이 뭐 인공지능 번역이니까 좀 가끔 헷갈릴 수도 있겠죠. 부족하고 기상청에 따르면은 이게 잠시 좀 버벅거렸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홍수는 서울에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 군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래서 이제 군복을 입은 또 예비군까지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 피해 후에 정리정돈하는 모습들을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윤 신미동 침수 현장 형장 방문 홍보물 삭제 죄송하다. 뭐 이런 기사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민단체들인지, 뭐, 이게 안 좋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그렇게 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경제 8월 11일자 이민아 기자의 보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함께 거주하던 자매 모친은 사고 당시 병원 진료로 외부에서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점차적으로 신림동 비극불은 반지하,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근데 한 건만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지하가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주택 주인 입장한테 기존 주택 10년에서 20년이면 상당히 장기간 한꺼번에 일시에는 못하니까 비거주용으로 순차적으로 전환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겐 공공임대 입주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세계일보 또 송은아 기자 이런 기자들 정말 우리나라는 요즘 여기자들도 상당히 많고 또 능력 있는 기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은 반지하 쪽에 있는데 이게 그 넥스트 샤크라는 대에서의 뉴스가 있는데 서울시 대홍수 이후 기생충년 지하주택 단계적으로 철거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으로 반지하 집주인은 이 아파트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10년에서 20년의 기간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고, 시민단체가 정부에 요구했는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코리아 헤럴드에 발표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뭐 연합, 연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런 용어들 쓰는 단체들 아주 매우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여기서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반지하라는 것은 이제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런 데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어떤 그 부의 불균형 상징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소개를 하는데, 어쨌든 반지하에 이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고 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그 이 월세 받아 먹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뭐 같이 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재앙적인 홍수가 월요일 그에 발생이 돼서 뭐 하루 만에 이렇게 그 큰 피해가 났던 거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반지하에 살아보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너무 그 좀 높이가 깊게 내려가 있는 건데, 창문이 충분히 그 좀 넓은 반지하도 많습니다, 서울에. 그러면은 그 반지하에 살아본 경험은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철에 의외로 시원하다 이게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냐 이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애전역에 그런 다른 그 인프라 시설이 더 중요한 거지. 반지하 돈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나마 반지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임대주택을 뭐 하겠 이런 이 단말마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과연 유효하고 효과성이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목동에 딱 하나 있다. 100년 폭우 버틸 초대형 빗물 터널 뚫어야. 이건 뭐 제가 아까 그 그림으로 그린 거하고 그 결론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목동 지하 터널인 모양인데 초대형 빗물 터널. 이거가 이제 말하자면은 뉴스에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마저도 그 강남역 일대는 그 쓰레기가 차 있어 제대로 물이 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크기의 그 배수로 같은 경우 어떤 기계 장치로 해서 쓰레기도 자주 청소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 빗물 통로 그 배수로에 버리는, 저도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지만은 다른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강남구에서 수시로 그 배수로 청소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 거로 봤고, 또 그렇게 그 작업하는 내용들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도쿄 인근에 있는 그 배수 시설을 만든 장면인데요. 어마하죠.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 거죠. 네. 아주 이런 게 이제 선진국인 거죠. 서울 도심에 천몇백만 원 살고 그다음에 뭐 경제 어떻고 저래야 되는데, 쓸 때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행정이 에, 역사 기록을 위해서 남겨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